네, 다음 강연은 저희 창발에게는 되게 친숙한 분이시죠. 네이버의 김진영 님을 모시겠습니다. 창발의 파운더이시기도 한 진영 님은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매니아, 데이터 전도사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스냅에 이어 지난 5월부터는 미국 네이버의 R&D 부분,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의 디렉터로 재직 중이십니다. 국제학회 등에서 10여 편의 논문도 발표하셨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6년도에 헬로 데이터 과학이라는 책을 출간한 인기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스 for Online Service, Problems and Frontiers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애널리틱스 분야에 있어서 매우 기대가 되는 강연인데요. 김진영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창발 여러분, 그리고 뭐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들, 예,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사실 외출도 좀 힘든 날씨가 됐는데 아마 시애틀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 주말을 참 유익하게 보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현재 지금 네이버 설치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제 한국 회사잖아요. 네이버가.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미국에서 이제 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마지막에 좀 설명도 드릴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팀을 이제 데이터 앤 AI 팀을 빌딩하는 일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에서 일을 했었고, 주로 이제 검색 추천 시스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주신 대로 창발을 이제 저랑 와이프랑 이제 좀 이제 2014년에 시작을 이제 했었는데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옛날 사진 좀 찾아봤는데요. 예. 이게 저희 창발의 첫 모임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13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 아마 아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진이 있고, 2014년 9월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2014년에 좀 이제 세미나, 여기 여일님 발표 지금,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일님이 사진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해 저희 또 송년회 같은 걸 했었는데, 네, 그때 사진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조금 소박하게 MS 오피스 빌려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좀 좋은 모임이 돼서 이렇게 저도 초청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얘기를 주로 드릴 거고요. 뭐 사실 이게 좀 약간 장난스럽게 좀 시작을 해보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사실 좀 되게 쿨한 분야였는데 요새 좀 언쿨해진 좀 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특히 한국에서 조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검색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지금 머신러닝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는 저기 아래에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를 완전히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잘 보고 이제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그 모델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혹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글로벌 트렌드를 보시면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 분야인데 한국에서 유독 AI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 밀리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서 좀 흥미로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이제 모던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에 대해서 좀 그걸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고요. 우선 모던 온라인 서비스가 뭔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당연히 AI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이제 파워풀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제 그 가능한 일이고, 근데 이제 또 AI가 또 가능하게 하는 게 이 또 모바일이라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퍼스트 로 요새는 다 만들고 있죠. 이제 모바일이 되면서 이제 그 디바이스가 그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디바이스의 결론을 이제 모두가 그 어디에서나 쓸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는 어떤 큰 트렌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를 또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백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한대 컴퓨팅 파워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모던 온라인 서비스는 굉장히 파워풀해졌어요. 이런 기술적인 어떤 저 변화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챌린지가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지금 꼽아봤는데 우선 이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이내믹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코비드가 있었고, 일렉션,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정도에 다 등장한 것들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기술적인 변화도 뭐그 주로 이제 딥러닝 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변화도 상당히 이제 되게 익사이팅한 일이긴 하지만은 이제 개발 서비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뭔가 킵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솔루션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매트릭을 보게 되고요. 이제 매트릭을 본다는 얘기는 이제 적어도 이제 서비스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제 매트릭 변화로 이제 그 양상을 캡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이게 일간 사용자 차트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그리는데 주중과 주말이 바뀌죠. 여기서 이게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뭔가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의 변화를 지표화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식의 변화가 됐을 때 바로 이제 어떤 뭐 휴대폰으로 이제 그 담당자한테 얼럿이 갈 수 있고 그럼 바로 이제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 운영에 데이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이제 온라인 서비스가 모든 사회 영역에 쓰이고 많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서비스가 뭐 사용자가 그냥 만족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그런 뭐 KDD 같은 컨퍼런스를 가보면은 굉장히 fairness나 바이어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이유가 검색 엔진이나 추천 시스템에서 요새 사람들이 대부분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바이어스가 있으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퍼셉션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는 것이 이제 SEO라는 검색 엔진의 검색어를 이제 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은 원래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백인이고 뭐 대부분 남성이고 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슈가 된 다음에 조금 바꾸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스테레오타입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검색이나 추천 시스템이 강화하는 스테레오타입이 굉장히 무서운 게 그게 이제 계속 사이클이 되게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검색 결과를 보고 편견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 편견이 더 강화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또 평균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 이제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견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예, 많이 생기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또 하려는 게 네이버의 검색 추천 시스템의 공정성과 어떤 공정성을 기하고 편향을 바로잡는 그런 또 연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프레퍼레이션 하는 단계에서 좀 필터링하는 방법, 편향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모델 빌딩하는 단계에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발표해서 자세히 커버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네이버 검색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행사에서 발표했던 거를 좀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데이터를 안 보고 그냥 모델을 만들면 이렇게 굉장히 편향된 결과를 내놓고 정말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속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희 이런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좀 얼라이먼트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다양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색 엔진도 간단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냥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팀은 예를 들어 뭐 쇼핑 검색을 하는데 쇼핑 검색 쪽에서는 자기네 결과를 올리려고 그러고 뉴스 검색을 하는 팀에서는 뭐 자기네 결과를 올리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비스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용자 입장을 봤을 때는 뭔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각자 팀에서 자기네 맡은 영역에 대해서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라이먼트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서비스 변경을 하게 되면 요새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이제 A/B 테스팅을 하는 건데 저희 팀에서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한 게 네이버의 A/B 테스팅 네이버 검색 및 추천 시스템 A/B 테스팅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게 없진 않았는데 개발팀에서 이제 A/B 테스팅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개발팀에서 자기 팀에 관련된 매트릭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얼라이먼트 문제가 생겼다는 이제 인식을 가졌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팀이 이제 각 팀이 이제 같은 지표를 보고 같은 동일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뷔라는 컨퍼런스가 네이버에서 이제 매년 하는 가장 이제 큰 개발자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아마 2-3주 안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께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챌린지를 제가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이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이런 어떤 조금 더 추가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서비스라는 게 이제 처음에 플래닝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플래닝 단계에서는 opportunity analysis, competitive analysis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하고 런치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파라미터 최적화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이거를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KPI나 아니면 디펙트 같은 거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라이프 사이클을 다 보시면은 사실 그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AI를 하고 싶어 하고 AI 하면은 이제 다 모델링을 생각을 하시는데 모델링은 사실 여기서 뭐 한 지금 여기 이 정도 되나요? 이제 모델 빌딩이 당연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지만 실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모델 빌딩이라는 게 굉장히 일부다. 뭐 이런 인식을 아마 현업에서는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아마 이제 그 밖에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AI 시스템 정말 AI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인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플래닝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플래닝 단계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신규 유저를 어떻게 어콰이어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유저에서는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통 경쟁사들 있잖아요. 경쟁 서비스랑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런 그 걱정은 뭐 검색 추천 서비스가 아니라도 다 이제 갖고 계실 텐데요. 예,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 다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그 스탠다드한 솔루션인데 제가 조금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은 아마 이 퍼널 어널리시스는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디서 와서 그리고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나가느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퍼널로 보통 정의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퍼널이라는 게 그 전자생거래 혹은 이제 그 뭐 컨텐츠 이런 식의 그 서비스 유형에 따라 퍼널이 다를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생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계정 이렇게 발견해서 인스톨하고 계정을 만들고 요 체크아웃이 사실 가장 핵심적이죠. 일종의 뭐 흔히 말하는 그 용어를 컨버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재방문까지 하면은 네, 그럼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앱을 오픈하고 페이지 뷰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거는 이건 디테일이라는 그죠. 브라우징 페이지 뷰도 브라우징 있고 디테일이 있고 그다음에 컨섬션 리비지까지 이런 퍼널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들이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까지 했는데 브라우징에서 디테일까지 안 넘어간다. 그럼 이제 이 브라우징 경험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관련해서 얼마나 우리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지 각 퍼널이 그리고 이 퍼널이 사실 보통 스테릭하지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경쟁사에서 뭔가 어떤 이 특정 부분에 이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 그럼 퍼널이 갑자기 여기가 좁아졌었는데 여기까지 괜찮다. 갑자기 여기서 좁아질 수도 있고요. 이런 퍼널을 어떻게 쉬프트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널 어널리시스라는 건 가장 좀 일반적인 분석인데요. 사실 거기서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이제 퍼널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 사용자가 와서 뭔가 서비스 사용하고 나가는 게 일방적인 하나의 플로우라고 가정하는 건데요. 보통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 이제 유저 전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일반화된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그 생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인스톨하고 사인업 그다음에 오픈 그다음에 뭐 퍼체스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은 레이블이 여러 개 보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이제 계속 다른 스테이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퍼널 분석을 고도화하는 그런 유저 전이 분석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스냅에서 했던 이제 유저 전이 분석을 저희 칼리그들이 논문화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냅챗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려고 생각되지만은 처음에 이제 카메라로 처음에 시작이 되고 카메라에서 이제 이 카메라 화면이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채팅을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의 앱인데
거기에서 이제 각 페이지별로 되게 다양한 그런 액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스냅챗을 사람들이 처음에 접속을 해서 그 세션 스타트 되는 거죠. 각 상태 스테이트를 오가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이 스테이트를 오갈 때 그 어떤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이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저니를 일단 좀 시각화를 해봤고요. 이걸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저니에 따라서 세션이 사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온 세션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세션을 사용자가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모델링 할 수 있는 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 부분이 논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논문화된 내용에서는 뭐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피처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한 것보다 뉴럴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요새는 이제 딥러닝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딥러닝을 사용했을 때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뭔가 더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모델이 해석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모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석 가능한 이제 모델을 만드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 저니 분석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 리텐션을 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알아봤는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서치 소속이긴 하지만은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계획 중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사용자 journey analysis를 네이버의 그앱 자체에 좀 적용하는 일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앱은 아마 한국 가시면 아마 좀 쓰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전 여기도 네이버 앱도 초기 화면이 있고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이제 커머스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컨텐츠가 있고 스크롤 하다 보면 이제 또 다양한 화면을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주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서 이탈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족도, 불만족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수치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리텐션과 관련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고요. 아마 너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종류의 이제 분석은 사실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관심 있게 서비스 만드시는 분은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플래닝 단계를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돼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뭔가 개발을 하면서 뭔가 파라미터 최적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런치도 해야 되고, 이제 서비스 런치 디시전도 내려야 되고, 이제 그런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음, 우선은 이제 아마 여기는 미국에 계시니까 대부분은 이제 뭐 A/B 테스트를 뭐 당연히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도 이제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before and after로 비교하는 뭐 그런 문화가 아직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A/B 테스트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어웨어니스를 좀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왜 before and after comparison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그다음에 before after comparison이라는 그런 거죠. 이제 원래 서비스가 있고 런치를 100%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이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롤백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이 external 팩터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를 런치했는데 뭐 이때가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 헐리데이가 시작이다 그러면 이제 뭐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확 트래픽이 같이 튀기도 하고 뭐 줄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A/B 테스팅
프레임워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만든 A/B 테스팅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A/B 테스팅 프레임워크는 보통 멀티플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버전이라는 실험의 버전이라는 개념도 있어서 V1 실험을 하고 나서 만약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V2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다른 더 개선된 버전을 또 실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롤아웃 하자. 그러면 이제 그냥 롤아웃 하는 게 아니라 트래픽 비율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트래픽을 없앨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롤아웃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잘 지원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A/B 테스팅을 프로덕트 런치에 꼭 사용하시는 거를 지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이제 사실 A/B 테스팅이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이라는 게 보통은 설계 이루어지고 실험 수행, 분석, 의사결정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A/B 테스팅 그거잖아요. 사용자 그룹을 이제 컨트롤과 트리트먼트로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두 사용자들한테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 분석을 해가지고 컨트롤과 트리트먼트의 어떤 지표 차이를 이제 보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 컨트롤 트리트먼트의 이제 구분 자체가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분기하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분기는 했는데 로깅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표를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표 정의가 충분히 안 돼 있거나 뭐 아니면 유의성 검증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 여기까지 비교를 했는데 뭐 이 비교를 예를 들어서 뭐 실험을 한 지 하루 만에 이 비교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사실 하루 만에 나온 결과는 사실 일주일 뒤에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실무에서 A/B 테스팅 하다 보면 상당히 겪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이버 서치에서 사용하는 A/B 테스팅 플랫폼은 이런 실험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일단은 목표를 뒀고요. 왜냐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없애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색에 굉장히 여러 개의 팀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팀이 동시에 실험을 할 수 있고 그 실험 간의 간섭이 없다는 거를 또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의 버전업이란 기능 그리고 자동 경고 뭐 이런 식의 좀 모던 A/B 테스팅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그런 기능을 다 넣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다 된 건 아니고요. 아직 할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워크 자체는 지금 여러 팀에서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B 테스팅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근데 실제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A/B 테스팅은 사실 베리언트 몇 개의 어떤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데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잖아요. 파라미터 100,000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가 많은 상황 그리고 이제 그런 파라미터 당연히 파라미터 뭐 스윕을 하면 되죠. 파라미터 개수마다 A/B 테스팅 굉장히 이제 큰 테스팅을 해가지고 되게 잘게 쪼개서 비교를 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또 사용자의 어떤 영향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사람들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테크닉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게 뭐 멀티암 밴디드, 뭐 컨텍스추얼 밴디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서비스의 파라미터를 좀 다이내믹하게 최적화하는 그런 기법이 지금 많이 제안이 됐고 또 저희도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제 개발한 A/B 테스팅 플랫폼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라는 거는 사용자의 뭐 프로파일이 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이제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리어가 있잖아요. 지리어일 수도 있고 근데 지리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 리워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코스트 뭐 이런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리어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리워드랑 코스트가 어떤 그 일종의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액션 중에서 뭐 가장 좋은 그런 이 주어진 컨텍스트에 따라서 가장 좋은 액션을 계산을 하고 이 액션을 이제 서비스 모델을 컨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컨트롤과 트리트먼트가 뭐 50대 50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끝까지 비율이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런 밴딧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컨트롤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만약에 왼쪽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이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동적인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진영님 거기 서비스 진, 런치 뭐 그리고 최적화에 관련된 테크닉도 조금 진영님 알아봤는데요. 네, 제가 방금 지금 말씀드리는 용어들은 이게 각각이 다 큰 뭐 연구 분야고 뭐 그런 거라서 아마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조금 오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 자료에 조금 더 링크 같은 게 있으니까 또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진영님 죄송한데 예, 네. 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그 마무리를 좀 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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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금방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고 모니터링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사용자 비헤이비어의 시프트가 있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볼 수 있을 거고요. 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매트릭 리그레션이 생겼을 때 디텍트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얼럿을 만드는 건 되게 쉬운데 그 얼럿이 이제 폴스 포지티브가 많으면은 사람들이 뭐 다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트를 줄여주는 것도 그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뭐 서비스 및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생략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서비스 그 온라인 서비스가 굉장히 파워풀해졌지만은 굉장히 챌린지와 리스폰시빌리티가 더 커졌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그리고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좀 질문으로 제가 받겠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회사에서 또 이제 저희가 개선한 서비스들이 뭐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더 좋은 제가 좋은 검색 엔진을 만들면은 뭐 저희가 뭐 저는 그런 농담을 하는데 저희가 1초를 검색마다 이제 사용되는 검색어를 찾는 속도를 1초만 단축을 시켜도 저희가 뭐 몇 억 초를 하루에 세이브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어떤 시간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팀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케이션도 리모트도 가능하고 뭐 베이 시애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네이버 김진영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지금 라이브 Q&A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에 저희가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을 아카이브를 해서 나중에 네트워킹 시간 때 다시 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